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5차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끝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사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이란 국회의사당 건물과 시아파 성지 호메이니 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테러는 IS가 이란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격이어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국가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중동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인 게이 프라이드가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관광객 3만 명을 포함한 20여만 명과 정치인들이 참석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간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재 국가의 인권 침해를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끝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사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총회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인권 침해 국가는 그 어떤 나라도 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그런 국가는 이 이사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사회가 독재 정권의 권력 남용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is hosting a side event on the rapidly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Venezuela today, to hear firsthand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The Council must address this issue. If Venezuela cannot, it should voluntarily step down from its seat on the Human Rights Council until it can get its own house in order. Finally, it's hard to accept that this council has never considered a resolution on Venezuela, and yet it adopted 5 biased resolutions in March against a single country, Israel. It is essential that this council address its chronic anti-Israel bias if it is to have any credibility.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는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 대신에 미국은 인권이사회 자체와 우리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is looking carefully at this council and our participation in it. We see some areas for significant strengthening. And later today, I will be speaking at the Geneva Graduate Institute and proposing ideas to make the Human Rights Council more effective, more accountable, and more responsive. 이사회를 탈퇴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정당성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헤일리는 유엔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을 방문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을 방문했습니다. 또 방문 기간 동안 유엔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유엔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간 하르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유엔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며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새로운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t was a habit. The UN, it was a habit. It was something they were so used to doing. And if there's anything I have no patience for is bullies. And the UN was being such a bully to Israel because they could. Bully and bull. Yes. Both. No. And, you know, what I was saying to Ambassador Friedman is we're starting to see a turn in New York. They suddenly, I think they know they can't keep responding the way they've been responding. Yeah. They sense that the tone has changed. Well, you've made a great difference. President Trump and you, I think, have changed the discourse, drawn new standards. 헤일리 대사는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회동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And the UN has bullied Israel for a very long tim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anymore. It is a new day for Israel in the United Nations. 리블린 대통령 역시 헤일리 대사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듣고서 이스라엘은 더는 유엔에서 혼자가 아니며
이스라엘은 더는 샌드백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쏟아냈던 비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뿐 아니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다른 미국 정부 관리들도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 문제만 유독 부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의회 건물에 4명의 무장 교환들이 침입해 총격을 벌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란의 국회의사당.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건물 안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이란 의회 경비대가 피신시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IS 추정 무장 괴한 4명이 이란 의회에 침입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현지 방송들은 괴한들 가운데 최소 1명은 입고 있던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건물에서 약 20km 떨어진 혁명 지도자 루홀라 호메니의 묘역에서도 4명의 괴한들이 총격을 벌여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총격범 가운데 1명은 자폭했고 1명은 사살됐으며 여성 1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1명은 경찰들에게 포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크 통신은 이날 IS에서 온 전사들이 테헤란의 의회와 호메이니 묘소를 공격했다면서 호메이니 묘소에서는 순교를 바라는 전사 2명이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외신은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IS가 이란에서 최초로 저지른 공격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이란 정보부는 테헤란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이 이란 국적의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테러의 배후는 사우디라며 복수할 것이라고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인 테러범 5명은 이란을 떠나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에서 테러 집단의 범죄에 가담했다며 지난해 이란에 돌아온 이들이 신성한 도시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러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고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날 CNN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테러는 미국 대통령이 테러를 지원하는 중동의 반동정부의 지도자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며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한 것은 그 국가가 공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무고한 이들이 흘린 피해 복수로 응답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의 공헌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것이며 중동 패권을 둘러싼 사우디와 이란의 해묵은 종파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우리는 모든 테러를 규탄한다며 이란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테러가 카타르 단교 사태 직후에 벌어져 이란은 의심을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IS는 그간 시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파 청소를 주장해왔지만 이란으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해 공격하지 못했지만 이번 테러는 이란 국민을 동원해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파 7개국은 이란의 우호적 발언을 한 카타르와 일제히 단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연합은 카타르 정부 소유의 친팔레스타인 언론 알자지라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10가지를 이번 사태의 해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그동안 아랍권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견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서 친팔레스타인적 보도를 지속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시민혁명 당시에도 각국의 민주화 요구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시시각각 전하며 국제적인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사우디 등 주요 아랍 국가들의 체제 유지에 알자지라 보도가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이집트와 리비아에서는 알자지라 기자가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에서는 올해도 중동의 최대 규모 동성애 축제인 게이 프라이드가 열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텔아비브시에 따르면 인구 43만 명인 텔아비브에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비율은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9일 중동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인 게이 프라이드가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열렸습니다. 약 3만 명의 관광객들과 이스라엘 크네셋 의원을 포함해 약 20만 명의 참가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열리는 최대 동성애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텔아비브시는 19번째 게이 프라이드 행사를 몇 달간의 계획과 노력 끝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많은 수의 참가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퍼레이드 슬로건은 양성의 공동체를 지지하는 네릿바이였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메레츠 총재 케하바 게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총리의 동성애 인권에 관한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게이 공동체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당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지난 10년 동안 리쿠드 당이 정권을 잡았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 기간 동안 총리였다면서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시장 론 훌다이는 행진만큼은 즐겁지만 결국은 도전 행위이며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평등해지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텔아비브에서 성소수자 축제는 꽤 오래전 정착됐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퍼레이드와 축제는 1993년부터 텔아비브 일반 시민 사이에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재정 지원 아래 대표 축제로 떠오르는 시기는 1997년입니다. 지난해 텔아비브시는 동성애 축제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텔아비브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840만 명 가운데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비율은 약 10%이며 텔아비브시의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비율은 25%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게이 프라이드에서 룬 훌다이 텔아비브 시장은 행사에 참여해 행진을 이스라엘 밖, 중동, 지구촌으로 넓혀가자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